네, 이제 다음으로 Principles for Teaching Speaking Skills라고 그 수업 내에서 이제 스킬 중에서도 스피킹에 포커스된 수업을 할 때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수업 레슨 플랜을 해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Let's look at some of the foundational principles. 네, 어떤 기초가 되는 이런 이론들. 여러분이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그 스피킹 수업을 할 때 반드시 이런 거는 잊지 말고, 기획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focus on both fluency and accuracy. 그 유창성과 정확성 둘 다에 집중을 좀 해서 depending on your objective. 그 objective라는 거는 목표예요, 목표. 자, 수업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의 학습의 목표를 우리가 objective라고 하고요. 이 목표에 기반해서 fluency와 accuracy를 밸런스가 잘 맞도록 둘 다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날의 수업의 목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루언시 뭐 이렇게 잘 말하기 그러면은 오늘은 플루언시의 한 60% 그리고 accuracy의 40% 아니면 70% 30% 이렇게 하고 또 오늘의 목표가 오늘은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accuracy의 그 분량을 조금 더 높이고 그래도 어쨌건 커뮤니커티브 컨텍스트에서는 플루언시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 프라이어타이즈 돼야 되는 거는 맞고요. accuracy의 비중이 뭐 30에서 40으로 조금 늘어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In our current zeal of interactive language teaching, we can easily slip into a pattern of providing zesty, content-based, interactive activities that don't capitalize on grammatical pointers or pronunciation tips. 그래서 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이 그래마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거를 약간 의도적으로 약간 도외시하는 게 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we need to bear in mind a spectrum of learner needs. 학습자들의 교육 그 니즈가 나는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하는 그런 니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From language-based focus on accuracy to message-based focus on interaction. 그래서 accuracy의 경우 우리가 여기에서 language, 그 linguistic form이니까 language based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디죠? fluency라고 적혀있는, 예, fluency. fluency의 경우 지금 message based, 의미이니까 meaning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accuracy의 경우 이제 form과 meaning으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form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수업이 될 것이고 fluency의 경우는 form과 meaning 중에서 meaning을 더욱 강조하는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도 적혀 있지만 accuracy는 language based focus, 언어 그 자체에 대한 포커스가 강한 것이고 fluency를 강조하게 되면 메시지나 인터랙션 좀 발생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나 meaning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것을 강조하는 수업이 되는 거예요. When you do a jigsaw group technique, play a game, or discuss solutions to the environmental crisis,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일을 다룬다 그랬을 때 make sure that your tasks have a linguistic objective. 적어도 이제 언어적인 오브젝티브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컨텐츠는 환경 문제이지만 여기에서 중시되는 뭐 let's 뭐 이런 청유형의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don't 뭐 하지 말아라 imperative 뭐라고 하죠? 이 명령형의 문장이라든지 그런 이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데 동시에 명령형을 쓰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이 끼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language based objective, linguistic한 objective가 있을 것이고 and seize the opportunity to help students to perceive and use the building blocks of language. 그런 컨텐츠를 계속 활용하면서 메시지 베이스를 뭔가를 하면서 이러한 그 언어적인 목표도 동시에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신경을 써야 한다. At the same time, don't bore your students with lifeless, repetitious drills. 자꾸 이제 의미 없는 그 repetitious한 drill로 강조를 하지 말고 as noted above, make any drilling you do as meaningful as possible. 그 드릴을 하더라도 그런 연습을 하더라도 좀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promote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키워드는 뭐냐면 이 fluency와 accuracy가 둘 다 상당히 중요하고
이 둘 다가 상당히 중요하고 둘의 그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어서 학생들이 유창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틀리게 말하면서 유창한 것보다는 정확도도 깨우쳐 가면서 유창하게 발화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뭐 코멘트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번이에요. Ascertain that the complexity of your techniques is appropriate. 자, 테크닉, 여러분이 쓰는 어떤 특정한 교수 전략이 있다면, 교수 어떤 기법이 있다면,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화시켜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As we noted above, speaking tasks can range from very simple to extremely complex. 그래서 그 말하기 태스크, 과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정렬이 될 수가 있겠죠. 친구랑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화해보기, 그거는 심플한 태스크일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읽고 그거에 대한 독후감을 말로 해보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컴플렉스한 그런 태스크가 되겠죠. Depending on linguistic, cognitive, and task design elements. 그건 언어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인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태스크 디자인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As you design and carry out techniques, put yourself into the shoes of your learners. 학생들의 입장이 되어서 asserting that the complexity of tasks is appropriate for your learners' proficiency levels. 학생들의 그 숙달도에 맞춘 그 난이도를 맞추어서 태스크를 조직화해라. Sometimes activities may be linguistically simple, for example, but involve task complexity that causes undue difficulty. 어떨 때는 되게 문장 자체는 쉬운데 부정형이라든지 부정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유형 이런 문장인데 그 태스크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자, 저기에 가서 이런 걸 조사한 다음에 이걸 조사한 거를 반영해서 너의 뭐를 해봐라. 그 let's하고 don't, imperative를 써야 되는데 그 태스크의 디자인 자체가 너무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발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태스크 컴플렉시티를 고려를 할 때 그게 언어적으로 쉽고 커그니티브적으로, 그러니까 쉽다기보다도 할 수 있고 인지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태스크 디자인 자체도 심플하고 그래서 실제로 언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줘야지 너무 이제 난이도가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에서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보는 지식은 어려운 게 아닌데 신유형이라서 애들이 어려운 거 그런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유형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유형인 거죠. 그거가 바로 태스크 디자인이 어려워서 정답을 도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범하지 말라. 학생들에게 언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지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혹은 그 유형 자체가 너무 난해해서 아이들이 언어 연습을 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3번. Provide techniques that spark the interest of students. 이건 리스닝에도 있었죠. 리스닝에도 학생들의 인터레스트와 모티베이션, 러닝 니즈를 항상 서포트 해줘라. 그러니까 스피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뭔가를 가르칠 때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해서 그거가 진짜 컨텐츠가 학생들이 흡입력이 있는 것인지 정말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컨텐츠인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Try at all times to appeal to students' interests, daily lives outside the classroom, culture habits, and to what is of genuine relevance to them, and ultimately to continuing their language learning journey. 그래서 항상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티켓도 무슨 예를 들어서 티켓팅을 하는 거 그런 거, 뭐 BTS의 콘서트를 가야 되는데 우리 티켓팅을 한번 해보자. 그 BTS의 세계 일주 스케줄이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 스케줄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는 되게 몰입도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어디 갔지? Environmental crisis. 세계 평화, 뭐 세계의 환경 문제 그거를 기반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교육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학생들이 당장 뭔가 몰입해서 배우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학생들의 그 일상과 밀접한 관련 아니면 이런 거 직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어른 학습자라고 썼을 때 여성 학습자, 남성 학습자 뭐 직구를 해야 돼. 직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마존에 들어가서 어떤 물품을 원하는지 보고 해외 배송이 얼마인지 전부 따졌을 때 가장 적합한 아이템은 무엇일까? 진짜 아마존 사이트 가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존
그 한국어 버전 틀면 안 되고 영어 버전으로 봤을 때 그런 이제 몰입도 있는 거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수업 시간에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Even in those techniques, that don't send students to ecstasy, help them to see how the activity will benefit them.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거를 하면은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실 밖에 나가서 뭐든 원하는 걸 직구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 뭐 화장품 뭐 유명한 거 뭐 있다고 해도 화장품, 해외 화장품 직구할 수 있으시고요. 남자분들도 키덜트들, 뭐 피규어 직구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Often students don't know why we ask them to do certain tasks and activities. 왜냐면 주로 학생들은 이거 왜 하는 거야 잘 모르거든요. It doesn't hurt to tell them. 절대로 뭐 말한다고 해가 되는 건 아니죠. As in, this task will help to be able to order from an online store. 네, 여기 나오네요. 온라인 스토어에서 여러분이 직구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인터레스트가 상승하죠. 그죠? 4번. Encourage the use of authentic language in meaningful context. 자, 진짜로 찐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의미가 존중된 맥락에서 그냥 listen and repeat이 아니고 진짜 의미가 있는 맥락에서 찐 언어를 써라. This theme has been played time and again in this book, but one more reminder shouldn't hurt. 그럼 100번 얘기해도 아깝지 않다. It is not easy to keep coming up with meaningful interaction. meaningful한 interaction,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수업 중 항상 강조하고 It's easy to succumb to the temptation to do disconnected grammar exercises when you go around the room, calling on students one by one to pick out the right answer. 그래서 쉬워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temptation 어떤 뭐랄까 되게 유혹이 많죠. 학생들한테 그냥 답을 탁탁탁 찍어주고 싶고 그냥 그래마 disconnected 된 meaningful하지 않은 맥락에서 그냥 쉽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It takes energy and creativity to devise authentic context and meaningful interaction. 네, 그 meaningful한 interaction이나 authentic context를 디자인하는 거는 좀 힘든 일이긴 해요. But with the help of a storehouse of teacher resource material. 근데 이제 교사용으로 제작된 뭔가 많이 제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it can be done. Even drills can be structured to provide a sense of authenticity. 그래서 심지어 그 교사용 책을 보면서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고 드릴도 잘만 활용하면 그 진정성 있는 언어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언어로 드릴을 할 수 있으니 그거를 유념해라. 중요한 거는 이제 진정성 있는 언어 그 다음에 그거를 의미 있는 맥락에서 사용하는 법을 깨우치게 하는 거 그런 거 잊지 말라. 힘들어요. 그렇게 유도하는 건 힘들어요. 그냥 가르쳐주고 싶어요. 탈맥락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을 제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이요. Provide appropriate feedback. 피드백이라는 거는 수정이죠. 학생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잘 하도록 한번 교정해 주는 걸 우리가 feedback이라고 하는데 In most foreign language situations, students are totally dependent on the teacher for useful linguistic feedback. In the context of L2 learning within L2 speaking culture, they may get such feedback out there beyond the classroom, but even then, you are in a position to be of great benefit. 자, 피드백을 갈구해요, 학생들은. 피드백을 갈구하고 피드백에 많은 부분 의존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미국이다. 그러면은 교실 밖에 나가서 원어민으로부터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It is important that you take advantage of your knowledge of the L2 to inject the kinds of feedback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moment, and that will help students to notice elements of language that need work. 무슨 말이냐면 노티스가 또 나왔어요. 피드백을 주면 학생들이 잘못한 거를 자기가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다시 해야지 하고 노티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틀리게 내비두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고쳐줘야 될 중요한 에러라면 피드백을 적절하게 줘서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를 노리스하게 하고 그거를 픽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라는 거죠. 6번이요. Capitalize the natural link between speaking and listening. 그래서 이 인테그레이션, 스킬 인테그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Skill integration. 한번 적어볼게요.
스킬 인테그레이션인데 여기서는 스피킹하고 리스닝이 밀접한 오랄 커뮤니케이티브 스킬로 능력으로 관련이 있으니 이 두 개를 밀접하게 연결시켜라라고 되어 있네요. Many interactive techniques that involve speaking will also, of course, including listening. 스피킹은 항상 리스닝을 수반하죠. Don't lose out on opportunities to integrate these two skills. 그래서 integration 해라. As you are perhaps focusing on speaking goals, listening goals may naturally coincide, and the two skills can reinforce each other. 예. 스피킹을 하더라도 리스닝이 같이 들어오게 되고 리스닝을 해도 스피킹이 같이 들어오니 두 개의 목표가 coincide, 같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스킬이 서로를 reinforce, 강화해 줄 수가 있으니까 skills in producing language are often initiated through comprehension. 그래서 production하고 comprehension하고 연결을 잘 지어서 이해와 표현이 모두 다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리드를 해주라 그 말입니다. 됐죠? 7번이요. Give students opportunities to initiate oral communication. 학생들이 먼저 뭔가를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이 말이에요. 같이 볼게요. A good deal of typical classroom interaction is characterized by teacher initiation of language. 대부분의 경우 많은 부분 선생님이 먼저 언어를 시작해요. 그러나 we ask questions, give directions, and provide information, and students have been conditioned only to speak when spoken to.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선생님이 하라고 할 때만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Part of OC, oral communication인가요? Competence is the ability to initiate conversations, to nominate topics, to ask questions, to control conversations, and to change the subject. 그러나 oral communication competence는요, 말을 이렇게 듣고 대답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먼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주제를 이제 도입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브젝트를 바꿀 수 있고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conversation skill은요. As you design and use speaking techniques, ask yourself if you have allowed students to initiate language.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서 컨버세이션을 나눌 때 그 자기의 주도적인 역할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8번이요.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speaking strategies. 네, strategy, 전략이 또 나왔네요. 그러면 리스닝에 우리 다양한 전략을 했죠. 이해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에게 이게 주기적으로 물어본다. 아, 이러이러했다고? 그거 다시 얘기해 줄래? 뭐 이런 식으로 clarification을 하게 한다. 또 뭐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아, 듣는다. 또 GST를 파악하면서 듣는다. 뭐 이런 거. 그런 전략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스피킹에도 그런 전략이 있다. The concept of strategic competence is one that few beginning language content students are aware of. 그래서 strategic competence 이런 전략도 잘 사용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게 있어요. They simply have not thought about developing their own personal strategies for accomplishing oral communicative purposes. 주로 이제 스트래티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는데 학생들이 Your classroom can be one in which students become aware of 그거를 잘 깨치도록 하고 and have a chance to practice such strategies as the following. 다음의 스트래터지를 대화 중에 잘 활용하도록 하게 하면 oral communication competence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스트래터지가 뭔지 한번 볼게요. 1번 asking for clarification. 그러니까 듣다가 what?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sking someone to repeat something.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using fillers. I mean, well 이러면서 그냥 멍 때리지 않고 이거를 써가면서 얘기해서 내추럴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In order to gain time to process.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Using conversation maintenance cues. Right. Yeah. Okay. 이러면서 계속 상대방에게 그래 나 듣고 있으니까 계속 말해. 이런 큐를 계속 주는 거죠. Getting someone's attention. 처음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할 때 저기 hey, so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얘기할 거니까 날 좀 들어달라 하고 어텐션을 잡는 거. Using paraphrases for structures one can produce. 자, 그래서 여기는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말을 못 하겠어. 왜? 특정 문법을 몰라서. 그러면 그 문법을 쓰지 않고 다르게 paraphrase를 해서 얘기하는 그런 스킬을 가르쳐라. Appealing for assistance,
from the interlocutor to get a word or phrase, for example. 자, 인터로큐터한테 이거 뭐지? 나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Using formulaic expressions, how much does cost? How do you get to the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붙어서 나오죠. How much is it? 이런 거는 같이 청크로 같이 다니잖아요. 콜로케이션으로서. 그래서 이런 거를 formulaic expressions, 하나의 폼이 돼서, 하나의 포뮬라가 돼서, 하나의 공식이 돼서 같이 다니는 애들, 덩어리가 돼서 같이 다니는 애들, 이거를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건 다양한 드릴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expression을 많이 넣어줘라. Using mime and non-verbal expressions to convey meaning. 이 mime, 이게 행동, 제스처, 그리고 얼굴 표정, non-verbal expressions, 말로 표현되지 않는 행동이라든지 손짓, 발짓, 눈짓 이런 거를 통해서 의미를 가중시켜서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이거를 잘하면 더욱더 풍성한 대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도 이거를 잘 이용하면 그냥 딱딱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게 친절하게 될 수도 있고 되게 프렌들리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되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대화 자체가 더 네이티브스럽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오럴 커뮤니케이션 컴피턴스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스트래티지다. 그거를 교사가 수업 중에 인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게 아니므로 그 얘기를 8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